내 잘못이야. 이 모자 쓰고 모두 앞에서. 노란 모자가 내 며느리 앞으로 밀려왔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달랑거렸다. 팀장님, 하지만 며느리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영팀장 오태식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은 무슨. 내 실수로 강당 일정 다 꼬였잖아. 관장님이 승인해 주신 일정이었는데요. 승인. 시청 점검 온다고. 어제 공문 왔는데 그것도 몰랐지? 내 손이 떨렸다.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잠깐! 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게 교육입니까? 망신이지? 복지관 4층 강당에서 벌어진 이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합창반 연습에 참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곡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내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었다. 오태식은 복지관에서 10년째 실세로 군림하던 인물이었다. 관장이 바뀌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모든 일정과 시설을 좌지우지하며 직원들과 어르신들 모두 그의 눈치를 봤다. 그런 그가 지금 내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다. 남편도 아들도 잃고 남은 건 며느리와 손자뿐이었다. 특히 며느리 이수정은 5년 동안 시어머니인 나에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정성껏 모셔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 며느리가 관장의 정식 승인을 받은 일정으로 연습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변경 공문 때문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더구나 그 공문이 며느리 퇴근 후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 비난받고 있었다. 노란 모자가 햇빛에 번쩍였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굴욕적인 장면이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권력의 횡포였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불이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다.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모두가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태식의 권력 앞에서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고 잃을 것도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만큼은 누구에게도 굽히고 싶지 않았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순 없어. 그 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진실을 밝혀내고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다. 며느리의 명예, 가족의 존엄 반드시 지켜낸다. 나는 지팡이를 한 번 더 바닥에 쳤다. 탁 하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어르신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박 할머니, 진정하시고 빠지세요. 이건 직원 관리 문제예요. 오태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사람을 개 취급하는 게 관리입니까? 아, 진짜 고집 세네요. 그러다가 며느리만 피해봐요. 오태식의 위협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했다. 피해요?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관장님 승인받은 정당한 일정을 실수라고 우기시면서 순간 오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 공문 정확히 언제 왔다고 하셨죠? 어제 오후에 왔다고 했잖아요. 몇 시예요? 그게 중요해요? 어쨌든 확인 안 한 건 사실이고. 중요하죠. 우리 며느리는 어제 오후 3시에 퇴근했거든요.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하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김순자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맞아. 이수정 씨 항상 정시 퇴근해. 손자 돌봐야 해서.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의 성실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오태식을 압박했다. 그럼 공문이 몇 시에 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관장님께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태식이 말을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변하고 있었다. 나중이요? 지금 당장 확인하시죠.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우리 며느리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나중은 무슨 나중이에요. 그때 라인댄스반의 박영식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평소 조용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를 냈다. 팀장님, 이수정 씨는 항상 꼼꼼하게 일해왔어요. 5년 동안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상하네요. 맞아요. 어제까지도 관장님한테 직접 승인받았다고 하던데. 합창반의 이정숙 할머니도 거들었다. 어르신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오태식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처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어르신들이 뭘 아시고. 여긴 원래 제 지인들이 쓰기로 한 자리예요. 그게 복지관이든 뭐든 제가 정하는 겁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복지관을 사유화하려는 그의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자 말이에요. 노란 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사람을 저런 식으로 모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노란 모자에 집중되었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이 을씨년스럽게 달랑거렸다. 저건 교육 차원에서. 오태식이 변명했다. 교육이요? 저건 학대지, 교육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존엄성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 어떤 이유든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며느리라서 두둔한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저 모자가 교육도구로 보이시나요? 사방에서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아니야. 심해. 못 참겠어. 어르신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였지만 내일은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구경꾼이었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같은 편이 되어 있었다. 오태식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복지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였다. 오태식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노란 모자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다. 오태식이 노란 모자를 거두어들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넘어가 드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가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순간 나는 외쳤다. 잠깐,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공문 확인은 언제 해요? 오태식이 멈칫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건 관장님이 오시면. 관장님은 언제 오시는데요? 오후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후까지 기다리라고? 그동안 증거를 없앨 생각이군.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봅시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수정아, 어제 받은 승인 서류 있지? 네, 있어요. 관장님 도장도 찍혀 있고. 가져와 봐. 며느리가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나는 강당 벽을 살펴보았다. 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이번 주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분명히 적혀 있었다. 수요일 오후 2시 합창반 연습 4층 강당 승인 완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또렷하게 찍혔다. 할머니, 뭐 하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증거 남기는 거예요. 주변 어르신들이 게시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모두가 일정표를 확인했다. 여기 분명히 승인 완료라고 되어 있네. 맞아. 합창반 연습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이수정 씨 잘못이 아니잖아. 웅성거림이 커졌다. 오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게시판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배정표를 받아든 순간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기에는 관장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어제, 시간은 오전 11시였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어르신들이 둘러쌌다. 관장님 도장이 찍혀 있네. 어제 오전에 승인받았다고 되어 있어. 그럼 정말 이수정 씨 잘못이 아니네. 오태식이 다가와 서류를 뺏으려 했다. 그거 내가 확인해 볼게요. 왜요? 나는 서류를 꼭 쥐었다. 공식 문서잖아요. 숨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뭐요? 오태식이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다. 팀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뭐요? 그 시청 공문, 정말 어제 왔나요? 물론이죠. 그럼 보여주세요.
오태식이 머뭇거렸다. 그건 관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관장님이요? 아까는 본인이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순간 오태식의 표정이 변했다. 말이 안 맞았던 것이다. 주변 어르신들도 이상함을 눈치챘다. 말이 이상한데? 아까는 본인이 확인했다고 했는데 뭔가 수상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70년을 살면서 거짓말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다. 팀장님,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공문이 어제 왔나요? 그거. 오태식이 말을 더듬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거짓말이었다. 게시판의 일정표, 관장의 승인 도장, 그리고 오태식의 앞뒤 안 맞는 말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 분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증거는 이미 모였다. 나는 휴대폰과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제 거짓말이 무너질 차례다. 오태식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 정도 착오야 언제든 생기죠. 어차피 이 복지관 모든 일정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착오요? 나는 서류를 더 높이 들었다. 관장님 도장이 착오로 찍힌 겁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모두가 배정표를 보려고 했다. 어디 보자. 박영식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거 진짜 관장님 도장이네. 내가 관장실 가서 몇 번 봤는데 똑같아. 날짜도 어제 오전 11시라고 되어 있어. 이정숙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럼 정말 승인받은 거잖아.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오태식이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관장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일정이었다. 그런데 왜 오태식이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 팀장님,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이 서류가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짜는 아니지만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오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그 공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건 지금 관장실에. 그럼 같이 가서 확인해요. 내가 제안했다. 오태식이 난색을 표했다. 관장님이 안 계신데 서류는 있잖아요. 공문에는 접수 시간이 적혀 있을 텐데.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수정아, 어제 몇 시에 퇴근했지? 3시요. 민호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3시에 퇴근해요. 그럼 3시 이후에 온 공문은 확인할 수 없었겠네. 네, 당연히요. 이때 김순자 할머니가 나섰다. 팀장님, 우리도 궁금해요. 그 공문 언제 온 건지, 이수정 씨가 정말 놓친 건지. 다른 어르신들도 동조했다. 맞아, 확인해보자.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지. 같이 가서 보자고. 오태식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관장실로 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다. 좋습니다.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3층 관장실로 향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다.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관장실 문은 잠겨 있었다.
오태식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자, 들어오세요. 관장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공문들이 정돈되어 쌓여 있었다. 어디 있나요? 내가 물었다. 여기. 어디 있지? 오태식이 서류 더미를 뒤적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어제 온 중요한 공문이라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르신 하나가 물었다. 정말 있긴 한 거야? 다른 어르신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아, 여기 있네요. 오태식이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문 접수 도장이 없었다. 보통 공문이 오면 접수 일시를 도장으로 찍는 것이 관례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팀장님, 이 공문 접수 도장이 없네요? 아, 그게 바빠서 아직 안 찍었어요. 또 다른 변명이었다. 나는 공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발송 일자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발송 일자가 오늘이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잠깐.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발송 일자가 오늘. 순간 관장실이 조용해졌다.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이라고? 그럼 어제 온 게 아니네?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공문에 쏠렸다. 오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나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제도적 승인을 무시한 명백한 횡포였다. 서류를 손에 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제도 자체를 지켜야 하는 문제였다. 팀장님, 거짓말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태식은 결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에게는 분명 다른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오태식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관장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그게 발송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네요. 그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시청에서 공문을 잘못 보낸 거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반문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이렇게 키우실 겁니까? 복지관 운영의 차질이. 오태식이 다시 오만한 태도로 돌아서려 했다. 그때 박영식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 생각해보니 어제 강당 앞에서 작은 종이 하나 본 것 같은데. 종이요? 네, 뭔가 공지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나는 즉시 일어났다. 가봅시다. 지금 당장. 4층 강당 앞. 구석진 기둥역, 사람이 잘 보지 않는 각도에 A사 한 장이 손때 묻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긴급 공지 마이너스 수요일 강당 사용 불가. 대신 소외의실 이용 바람. 인쇄가 아니었다. 손글씨. 그리고 날짜가 없었다. 팀장님 글씨죠. 이 각진 기억. 매번 보던 그 필체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사방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저런 구석에 날짜도 없어? 우린 다 봤어요. 내가 휴대폰을 들어 찰칵. 위치, 글자 크기, 종이 모서리까지 전부 담았다. 찍으면 안 됩니다.
오태식이 손을 뻗었다. 공식 공지면 찍어도 되죠. 나는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색이 더 옅어졌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왜 이렇게까지? 강당은 오늘 오후 그의 사람들이 쓰기로 되어 있었나? 체면과 이익, 그 두 가지가 그를 움직인 것이다. 증거는 4개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승인 일정표, 관장 도장, 오늘 날짜 공문, 거기에 손글씨 무일자 공지까지. 이게 오해입니까? 조작입니까?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오태식이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하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손이 떨렸다. 화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제는 단순히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다. 제도를 바로잡는 싸움이다. 어르신들, 우리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린 다 봤어요. 이건 조작이야. 끝까지 가야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이제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때 오태식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남자 아직 한수를 남겨둔 얼굴이다. 좋아요. 끝까지 확인합시다. 나는 말했다. 다음은 시청입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청요? 그럴 필요까지는. 왜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공문이 진짜라면 시청에서 확인해 주겠죠. 그게 시청 담당자가 바쁘실 텐데. 바쁘면 전화로라도 확인하면 되죠.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나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봤으니까 증인이 있어야죠. 박영식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나도 갈게요. 그 손글씨 공지 처음 발견한 것도 나고. 이정숙 할머니까지 나섰다. 우리 합창반 연습이었는데 내가 빠질 순 없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더 이상 내 며느리의 억울함이 아니었다. 어르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때 라인댄스반의 최순애 할머니가 말했다. 그런데 시청 가기 전에 서명부터 받는 게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봤으니까. 서명이요? 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서명 말이에요. 나는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정아, 종이 좀 가져올 수 있어? 며느리가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계속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10여 명이었는데 어느새 20명이 넘어갔다. 며느리가 A사 용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3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복지관 운영팀장 오태식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목격 증언서라고 제목을 쓰고 오늘 일어난 일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증언서를 작성했다. 오늘의 모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1. 정식 승인받은 합창반 연습 일정. 2. 오태식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3. 노란 모자 착용 강요. 4. 가짜 공문과 조작된 공지문. 5. 어르신들의 목격 증언. 다 적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서명했다. 박정숙. 70년을 살아온 이름에 자부심을 담아 또박또박 썼다. 나도 할래요. 우리도 서명해요.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A사 한 장이 금세 찼다. 종이가 부족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용지가 나왔다. 서명은 계속 이어졌다. 김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다들 억울한 게 있었거든. 오태식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그런 일이 더 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라인 댄스반 발표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서 박영식 할아버지도 거들었다. 탁구대도 그래.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예산 없다더니 팀장 친구들 당구대는 새 걸로 바꿔놨어. 이정숙 할머니까지 말했다. 급식도 그래. 우리는 반찬 부족해도 예산 타이트하다 하면서 특별한 손님들 오면 따로 좋은 음식 준비하잖아. 나는 듣고 있으니 화가 더 치밀었다.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럼 오늘이 기회네요.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맞아요. 서명지는 계속 늘어났다. 4장, 5장, 6장. 오태식이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다. 어르신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최순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도 이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서명한 어르신이 펜을 내려놓았다. 총 52명이 서명했다. 펜이 돌아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52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 시청에 갈 준비가 됐네요. 오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시청까지 가실 겁니까? 생각 다시 하세요. 여기서 소란나면 복지관 예산도 끊길 수 있다고요. 나는 서명지를 가방에 넣으며 단호히 말했다. 예산이 아니라 존엄이 먼저입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다. 52명의 어르신들이 서명해준 증언서가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집에 도착하니 손자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중학교 2학년인 민호는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는 나보다도 컸다. 민호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동아리가 일찍 끝났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예리한 아이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손자는 금방 눈치챘다. 그냥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이지.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할머니 얼굴이 그래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민호야, 저녁 준비할게. 할머니 좀 쉬게 해드려. 하지만 민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 정말 무슨 일 있었죠? 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앉아봐. 민호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천천히 오늘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노란 모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짜 공문, 조작된 공지문, 그리고 52명의 서명까지. 민호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화가 나는 얼굴로 변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그래서 할머니가 나섰지. 할머니 혼자서요? 처음에는 혼자였어. 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셨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는 손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호야,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요? 침묵이야.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것. 무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더 큰 두려움,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했을 뿐이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내 엄마였지만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어. 지금 막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야. 민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다. 할머니, 저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 본 적 있어요. 어떤 일? 우리 반 재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급식비 못 냈다고 담임이 애들 앞에서 이름 부르면서 청소까지 2배로 시켰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내가 뭔가 말했니? 못했어요. 무서워서 선생님한테 찍힐까봐. 나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할머니도 무서웠어. 오늘도 정말 무서웠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했지. 내가 지금 무서워서 입 다물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라고.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바보 같죠? 바보가 아니야.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 중요한 건 그 무서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야. 어떻게 이겨내요?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고.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저도 내일부터 재훈이를 도와줄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나는 웃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빨리 자랄 줄 몰랐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다. 옳은 일을 위해 무서움을 이겨낸 거잖아요.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향했다. 민호야, 어디가? 과제하러 가요.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야 해요. 무슨 발표? 도덕 시간에 존경하는 어른 주제인데 주제 바꿔야겠어요. 뭘로? 민호가 활짝 웃었다. 우리 할머니로요. 옳은 일엔 나이가 상관없다고 발표할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내 행동이 손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단순히 며느리의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는 것. 민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오늘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먹구름 같은 예감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먹구름 같은 예감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복지관 점심시간 공지는 오후 12시 30분. 모든 어르신들이 모이는 시간이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준비는 다 됐고. 나는 가방을 확인했다.
52명의 서명이 담긴 증언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그리고 며느리가 정리해준 시간순 증거 목록까지. 복지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오태식이 여러 직원들과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나는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각오는 끝났다. 오전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에게 다가왔다. 박 할머니, 팀장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침에 관장님이랑 오래 얘기했어요. 시청에도 전화했다던데.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괜찮아요. 우리도 준비했으니까. 오후 12시 20분.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식당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평소보다 많았다. 나는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다. 지팡이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싸움을 공개적으로 치를 줄은 몰랐다. 오태식이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어르신들, 점심 공지 시간입니다. 잠깐. 내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가 먼저 말할 게 있어요. 박 할머니 순서가. 순서요? 어제 우리 며느리한테 노란 모자 씌우려 할 때는 순서 생각하셨나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100여 명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어르신 여러분, 어제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식이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박영식 할아버지가 재빨리 막았다. 할머니, 계속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게시판에 붙은 일정표입니다. 합승반 연습 마이너스 승인 완료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말없이 가방에서 노란 모자를 꺼내 높이 들었다. 달랑거리는 죄송합니다, 팻말. 순간 식당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터졌다. 저런 짓을? 사람을 모욕하다니. 나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관장님 도장이 찍힌 공식 승인서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승인받았어요. 그럼 실수가 아니잖아. 맞아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팀장은 시청 공문이 어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공문의 발송일자. 이것이 그 공문인데 발송일자가 오늘로 되어 있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완전 거짓말이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구석진 곳에 몰래 붙인 손글씨 공지문입니다. 라인 댄스, 탁구, 급식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는지 다 기억하시죠? 맞아. 이제 끝내자. 분노가 파도처럼 몰려올 때 갑자기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관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관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나는 모든 증거를 관장에게 보여주었다. 게시판 사진, 승인서, 가짜 공문, 조작된 공지문, 그리고 52명의 서명까지. 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팀장? 관장님, 그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로 직원을 모욕하고 이용자들을 차별한 겁니다. 관장이 오태식을 바라보았다.
팀장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관장님,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관장과 오태식이 나가자 식당이 박수로 터져 나왔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시원하다.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겨우 첫 판을 이겼을 뿐이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복지관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오태식은 그날 오후 바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관장이 직접 시청에 보고했고 감사팀이 파견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집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감사팀에서 조사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대요. 며느리가 가져온 이야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강당을 지인들에게 몰래 빌려주고 시간당 10만 원씩 받았대요. 급식 업체랑 짜고 싸구려 재료로 바꿔치기 한 뒤 차액을 챙겼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어르신 프로그램 예산 2천만 원을 빼돌려서 본인 친목회에 썼다더군요. 나는 혀를 찼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외에도 수많은 부정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조사 과정에서 오태식은 끝까지 발악했다고 했다. 내가 없으면 복지관이 굴러가겠어?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문 밖에서 지켜보던 어르신들이 차갑게 말했다. 우린 이제 당신 없이도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을 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해임이 확정됐어요. 게다가 유용한 예산 전액 환수 조치까지.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관장님이 저한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민원 담당 팀장 자리래요.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수정아,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 내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민호가 말했다. 엄마, 정규직 되는 거 맞죠? 민호야, 내가 할머니 덕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며느리가 웃었다. 재훈이 급식비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선생님께 같이 말씀드렸어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처음엔 담임이 인상 쓰셨는데 상담 선생님이 같이 있던 덕분에 결국 지원해 주셨어요. 재훈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용기를 내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나는 흐뭇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번져나가는구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지역 신문 기자였다. 복지관 사건을 기사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론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했다. 해봐야겠네.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다. 70세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바꾼 복지관. 기사에는 오태식의 비리 전모와 함께 어르신들의 연대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지관의 달라진 모습도 소개되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운영팀장은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급식도 개선되었으며 무료 급식 인원도 30% 늘었다. 할머니, 신문에 할머니 사진 나왔어요. 민호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사진 속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신문을 읽으며 생각했다. 정말 작은 용기였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52명의 어르신들을 움직였고 결국 복지관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한때 복지관의 왕이라 불리던 오태식의 탐욕이 공동체의 힘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호가 물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이런 변화를 계속 지켜나가는 건 말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지관 마당에 웃음소리가 흘렀다. 탐욕은 무너졌지만 인간의 욕심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다. 오늘의 작은 용기를 내일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작은 용기가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언젠가 민호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 멀리 달려가리라. 6개월이 지났다. 복지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며느리는 민원 담당 팀장으로 승진했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새로 도입된 벌칙 금지, 일정 투명 공개 규정은 복지관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무엇보다 무료 급식 인원이 50% 늘어났다. 오태식이 빼돌렸던 예산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나게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한층 더 의젓해진 손자였다. 무슨 발표? 사회 시간에 사회 변화와 시민 참여 주제로 할머니 이야기 발표했어요. 옳은 일엔 나이가 상관없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손자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뿌듯했다.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복지관이 모범 운영 복지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요. 정말? 네.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참여 확대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KBS에서 인터뷰하러 온다고 하네요. 나는 감격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 일주일 후 KBS 촬영팀이 복지관에 왔다. 인터뷰는 바로 그 노란 모자 사건이 일어났던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무섭지 않으셨나요? 젊은 여자 기자가 물었다.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에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입 다무는 게 더 무서웠어요.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은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혼자라고 생각해도 옳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방송 후 복지관 전화는 쉴 새 없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요청, 언론의 취재 제안, 심지어 시청에서 상을 주겠다는 연락까지. 인터넷에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70세에 이런 용기를 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네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복지관 마당에서 산책을 했다. 할머니,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뭘?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할머니가 용기 내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저도 할머니처럼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손자의 인생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니. 좋은 생각이야, 민호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우리는 복지관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어르신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 모든 게 바뀌어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복지관 마당에는 황금빛 석양이 내려앉았다.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자가 내 어깨에 기대며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민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내가 지팡이로 두드린 그 첫걸음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리라.